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우의 수 대단원 8번부터 12번까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풀어보면서 또 개념 복습도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읽어볼까요?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주머니가 있어요. 자, 근데 빨간 구슬이니까 우리가 레드라고 할까요? 빨간 구슬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은 블루니까 B를 써서 B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개를 꺼내냐면 빨간 구슬은 1개를 꺼내고 파란 구슬은 2개를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공 꺼내기 문제죠. 공 꺼내기. 이 공 꺼내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 공 꺼내기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치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 꺼내기는 항상 조합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조합. 우리가 공을 꺼낼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요. 뭐 빨간 공하고 파란 공하고의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가 꺼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꺼내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 꺼내기 문제는 조합에 해당이 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NCR이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 꺼내기는 조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간 공과 파란 공을 꺼내는데 우리가 먼저 빨간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하나당 파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5개 중에 1개를 뽑는 거죠. 서로 다른 5개의 빨간 공 중에 1개를 고르는 거니까 5개 중에 1개를 고른다. 뭐가 되는 거예요? OC1이 되는 거죠. OC1. 자, 그 다음에 파란 공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 그럼 이거는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4C2가 되겠죠. 그래서 빨간 공을 하나 고르면 그거 하나하나당 파란 공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곱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가지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5C1은 5니까 5 곱하기 4C2 4C2는 21, 4, 3이죠?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총 30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 1개 꺼낸다 5C1 4개 중에 2개 꺼낸다 4C2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곱해서 지금처럼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있는데 남자 5명 중에 1명을 고르고 여자 4명 중에 2명을 고른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 꺼내기랑 동치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수학의 세계에서는 공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들 평행선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평행사 변형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뭐 이런 평행사 변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2칸짜리 평행사 변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평행사 변형도 가능한가요? 뭐 이런 1칸짜리도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뭐 이런 좀 긴 평행사 변형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요령만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건 바로 가로에 있는 두 개의 평행선과 세로에 있는 두 개의 평행선이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로 쪽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1, 2, 3, 4, 5라고 하고 요 가로, 행에 해당이 되는 평행사변형을 A, B, C, D라고 한다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은 1, 2, 3, 4, 5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 또 A, B, C, D 중에 두 개를 고르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은 1번, 3번과 A, B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 이 빨간색, 이 분홍색 그 평행사변형은 3번, 4번과 C와 D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노란색 평행사변형은 뭐랑 뭐가 만난 건가요? 예, 4번, 5번과 A와 D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그게 총 몇 가지죠? 5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 예, 순서는 상관없이 선택한다. 조합이죠? OCE. A, B, C, D 4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 예, 4C2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로 하나당 세로가 대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두 개를 곱한다. OCE 곱하기 4C2를 하면은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이 OCE가 의미하는 거는 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두 개가 되겠고 4C2가 의미하는 건 A, B, C, D 중에서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 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OCE는 10이죠. 4C2는 우리가 21, 4, 3이니까 계산하면 60까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행에서 두 개, 열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니까 5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또 그거 하나당 4개 중에 두 개를 고른 걸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5x제곱 빼기 nprx 빼기 6nc n-r이 0일 때 두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다.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두 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수를 더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가 된다. 요거를 아느냐? 예,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 배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 자, 그러면은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두 수 마이너스 2랑 6을 더한 것은 a랑 b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뭐가 된다? a분의 b 마이너스 5분의 npr이 되겠다. 정리해 볼까요? 4는 마이너스 5분의 npr이다. 그러면은 np 이게 플러스겠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럼 npr은 얼마가 된다? 예, 20이 되겠네요. 요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랑 6을 곱한 것은 a분의 c다. 5분의 마이너스 6 nc n-r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66 약분이 되니까 nc n-r은 1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되는 게 nc n-r과 뭐가 같으냐면 ncr이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거죠. n개 중에
n-i개를 고르는 거랑 n개 중에 i개를 고르는 건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C8이나 10C2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개 중에 8개를 고르는 거나 나머지 2개를 고르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10이 되니까 우리가 10에서 8을 8개 고르는 거나 2개를 고르는 거나 같다. 요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뭐 5C3이랑 뭐랑 같겠어요? 5C 뭐랑 같다? 2랑 같다. 이렇게 꼭 NCR이랑 NCn-R이 같다. 요거를 이제 2개를 더하면 5가 되고 2개를 더하면 10이 되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NCR은 10이다. 요건 니은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NCR이 뭐였더라?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었죠? 자, 그러면은 NCR이 10이니까 10은 R 팩토리얼 분의 얼마다? NPR이 2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가 되네. 그러니까 R 팩토리얼이 2가 되네요. 그럼 R 팩토리얼이 2라는 건 R이 뭐란 얘기예요? R 팩토리얼이 2면 이제 1이니까 우리가 R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R이 2야. 그러면은 그거를 기억에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NP2가 20이야. 다시 말해서 n-1이 20인 거예요. 그러면은 20은 뭐 곱하기 뭐니? 5, 4, 20이잖아. 그러니까 n이랑 그거 하나 어떤 값이랑 그거랑 하나를 적은 걸 곱해서 20이 되는 거 5, 4니까 n은 뭐가 된다? n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r은 2고. 그럼 두 개를 더하라. 5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7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열과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되는 그런 문제네요. 예. 오늘 지금 다룬 여러 가지 성질들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NCR과 NCn-R은 같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요 NCR의 정의, NCR은 R팩분의 NPR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5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지금 0, 2, 4, 6, 8이라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3자리 자연수. 우리가 3자리 자연수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64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자리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게 중요하죠. 0은 올 수가 없다. 왜냐면 0이 오면 0, 2, 4 같은 거는 3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리 1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예, 요거는 중요한 성질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00의 자리가 8 또는 6인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8 또는 6인 경우 구하라니까 100의 자리가 8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1번 100의 자리가 8이야. 그럼 이게 8뭐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8뭐뭐. 그러면은 8뭐뭐면 우리가 8을 이미 뽑았으니까 나머지가 뭐 남죠? 8을 이미 뽑았으면 0, 2, 4, 6이 남죠. 그러니까 이거는 0, 2, 4, 6을 이 두 자리에 나열하는 거가 돼요.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게 뭐죠? 4P2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게 어떤 걸 2개를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100의 자리는 8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그게 다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3이 돼서 12가지. 자, 10의 자리도 100의 자리가 6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100의 자리가 6이면은 우리가 6, 뭐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에 올 수 있는 건 0, 2, 4, 8이 되겠죠. 0, 2, 4, 8. 0, 2, 4, 6, 8 중에 6을 먼저 했으니까. 그럼 0, 2, 4, 8 중에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하면 되니까 이 경우도 4P2가 되겠죠. 그래서 4, 3이 돼서 12. 그러면은 1번과 2번에 의해서 12 더하기 12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4가 1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째에 오는 수를 구하시오.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항상 2번 문제를 풀 때 1번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1번에서 했던 개념을 이용해서 1번에서 배운 개념을 확장하면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를 하는데 가장 큰 수가 사실은 8, 뭐뭐가 가장 큰 수가 아니에요. 맨 앞자리 100의 자리에 가장 큰 수가 와야 커지니까 8로 시작하는 값들이 가장 클 거예요. 그게 총 몇 가지가 나왔냐면 1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수는 100의 자리에 6이 오는 경우겠죠. 그것도 12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벌써 요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요것만 해도 24개예요. 그러면은 30번째가 되려면 몇 번째가 되는 거죠? 여기서 6번째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6번째. 이 6번째 하면 딱 30까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오는 거는 뭐냐면 100의 자리에 8하고 6이 왔으니까 다음에 온 큰 수는 4로 시작하는 걸 텐데 4부터는 이제 큰 수부터 세야 된다는 거죠. 6개가 나오도록. 그럼 4 다음에 큰 수는 뭐겠어요? 이제 10의 자리에 그 다음에 오는 큰 수. 4를 빼면 나머지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중에 큰 수는 8이 되겠죠. 그러면은 8로 시작하는 4, 8 어쩌고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가 있나요? 두 개를 뺐으니까 여기에 0이 6이 올 수가 있죠. 이게 3개야, 3개. 그럼 현재까지 몇 개죠? 27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죠? 4,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에 8이 아니라 6이 오는 경우가 그 다음에 크겠죠. 4, 6. 자, 그러면은 4, 6, 요것도 마찬가지로 3개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딱 12 더하기 12 하면 24, 27,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6으로 시작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바로 30번째 수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셌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수가 0, 2, 8인데, 그렇죠? 0, 2, 8인데, 큰 수부터 이제 세는 거니까, 순서를 좀 바꿀까요? 8이 0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 8이 몇 번째?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이제 27개가 되는 거니까, 8이 28번째, 29번째, 0이 딱 30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6, 0이 우리가 30번째 수구나 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의 자리가 큰 수가 큰 수니까 8부터 시작해서 세보니까 12개, 6은 12개, 그럼 벌써 24개다. 그러면은 이제 4로 시작하는 거 다 세면 그게 또 24개니까 30개 넘어가니까 4부터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세야 된다. 그래서 4, 8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3개 하면 27개.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번째가 되는데 4, 6 하면은 8, 2, 0이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0이 이제 30번째가 된다. 이렇게 해서 4, 6, 0이 30번째 오는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수부터 차례대로 세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은행에 본점이 있는 도시에 5개의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본점이 어딘가 있는데
지점이 있다는 거죠. 지점이 있고 서울 지점도 있고 부산 지점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지점의 거리가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지점의 거리가 전부 다르다. 그러면은 지점에 이제 5명의 A, B, C, D, E라는 5명을 보내고 싶은데 A를 B보다 멀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자기들 안에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A와 B는 지들끼리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A는 B보다 가까운 데를 보낼 거기 때문에 A와 B가 들어갈 자리는 빈칸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A와 B는 빼고 C, D, E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빈칸 C, D, E. 왜 빈칸이냐? 어차피 이 빈칸은 A와 B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열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나열을 한다. 5개를 나열을 한 거죠. 5개를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5개를 나열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오는 게 지점 1. 가까운 지점. 제일 가까운 지점이라고 하죠. 가까운 지점부터 이게 가까운 지점부터 먼 지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A, B, C, D를 나열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C, D, E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 그러면은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에 보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빈칸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그 A, B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A를 B보다 가까운 곳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빈칸 C, E, 빈칸 D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면 나중에 이 빈칸에다가 A와 B를 이런 식으로 A가 더 가까운 곳에 넣기만 하면은 무조건 A가 B보다 가까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빈칸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5개의 그 지점이 있는데 빈칸 2개가 들어갈 곳을 고르는 경우의 수죠. 그러면 그게 몇이죠?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5C2가 되는 거죠. 10개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 2개를 골랐으면 나머지 3자리, 예를 들어서 빈칸 이런 식으로 골랐으면 나머지 빈칸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첫 번째랑 네 번째로 하기로 했다. 그럼 나머지 자리에 그 CDE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빈칸이 들어갈 지점을 골랐으면 이제 CDE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그게 3팩토리얼이죠.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이 들어가는 거 하나당 CDE가 나열되는 게 대응이 되니까 우리가 5C2랑 3팩토리얼을 곱해야 되겠죠. 1과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6이 돼서 6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2개의 값들, 이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2개의 값에다가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순서를 부여를 하고 싶으면 걔네들은 일단 빈칸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머지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그 빈칸에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빈칸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고 그거는 1부터 5까지 가까운 지점 1부터 먼 지점 5까지 그 어디에 빈칸을 배치할지를 고르는 거예요, 먼저. 그럼 그게 5C2죠.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지점 3군데에다가 CD를 나열하는 거. 그거는 이제 순서에 있게 나열을 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돼서 6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대단원까지 전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